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축법 하겠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 13번입니다. 이제 도로편이네요. 대지, 그 다음에 도로죠. 도로편에서는 접도 의무하고 건축선이 꼭 시험에 나옵니다. 칠판 보시죠. 설명 좀 하고 나서 문제 풀겠습니다. 이 편은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아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대지의 조건이 참 많다 했습니다. 대지의 각종 어떤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갖추었다 해도 맹지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도로입니다. 도로. 이 도로란 곳에 붙어야 돼요. 접해야 된다. 접해야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또 조건이 있습니다. 접도하는 것이 사람도 통행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차도 통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길로서 그 폭이 최소한 4m 폭 이상이 나올 때를 말한다. 이런 도로에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돼요. 자, 붙는 것인데 붙을 때 다 붙으면 좋습니다. 적어도 대지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다 붙으면 참 좋겠는데 한쪽이라도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2m 이상이라도 붙어야 된다랍니다. 붙어야 건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랍니다. 그런데 아주 큰 건물을 지을 때는요, 좀 많이 붙어야 돼요. 차가 이 안에 통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 하니까 4m 폭이 필요하다 합니까? 그러니까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접도하는 부분들이 4m 이상을 붙어야 됩니다. 4m 이상을. 또 4m 이상인데 붙는 도로입니다. 도로의 폭도 차의 회전을 위해서 도로의 넓이도 6m 이상 되는 넓이를 가진 도로에 4m 이상을 붙어야 접도를 인정해 주겠다 합니다. 크다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부터 크다 이렇게 본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창고나 축사, 뭐 작물 재배사는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된다랍니다. 안 된다. 또 건물 가운데서 공장 건물일 때는요, 보시면 공장 건물은 3000제곱미터 이상을 갖출 때 이렇게 접도 의무가 강화된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죠. 시험에 꼭 나오는 사항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자, 그런데 좀 좁다 해서 건축선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선이 또 나온다 그랬습니다. 건축 한계선이죠. 자, 좁은 길에 붙은 어떤 대지가 있다 합니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요, 요 소요너비입니다. 4m 소요너비죠. 요 소요너비 이상 되는 도로이면 항상 여기 경계선이 건축선입니다. 하지만 요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폭을 가진 도로에 붙었다라고 할 때는요, 여기에 맞춘다라는 가정,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미달될 때입니다. 3m가 안 될 때. 보시면 도로 중심선에서 이 소요너비 4m의 2분의 1씩 양쪽으로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라면서 대지에서 제외한다. 이미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한쪽이 산이나 또 철길 등이어서 후퇴할 곳이 없는 쪽에 붙어 있는 도로 한 켠의 땅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쪽 편 도로 경계선, 요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를 한쪽으로 4m 다 후퇴해서 건축선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역시 대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또 도로가 2개 이상의 수로 교차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둘 다 차도입니다. 둘 다 차도입니다. 그래서 둘 다 폭은 기본 4m 폭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보시면 공이 회전축이 잘 나올 수 있는 폭인 8m가 안 된다. 이렇게 두 조건을 갖추는 길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모퉁이 대지에서 이 차량 회전을 통해서 인명 피해와 건축물 안전을 위해서 요 모퉁이 끝에서 일정거리 후퇴한 두 점을 이어설 모퉁이 대지에 건축선을 본다 이렇게 말하죠. 요 경우를 갖출 때 각도도 120도 미만이 되는 각도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도 대지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후퇴하는 거리가 있죠. 43, 32 둘둘인데 애매합니다. 애매해도 한쪽이든 양쪽이든 4 또는요 5가 딱 보이면 무조건 2m를 후퇴한다 아시고요. 한쪽 양쪽 모두 다 6과 7만 보이면 3m 후퇴해서 건축선이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아주 넓은 도로에서도 건축물 환경 정비를 위해서 아주 넓다 합니다. 아주 넓어요. 할지라도 시가지 내에서 건축물 환경 정비를 위해서 건물들 줄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4m까지 추가로 건축선을 정해서 또 따로 선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해서 발생시킨 건축선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 대지에는 포함을 시켜준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건축물 지을 때 건축물과 담장들은요, 요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지 지표 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어갈 수가 있다라죠. 또 창문을 열 때 넘는 형태인데 창문 높이가 이것이 보니까 4.5m, 도로에서 4.5m 밑에까지는 창문 열 때도 넘는 구조이면 안 된다. 요 네 가지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상황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알아봅니다. 자, 우리 도로를 할 때 차통이 다 필요하지만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산길, 계단길 등 때문에 차량 통행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폭이 3m 폭 이상 나오면 도로 인정이 되기도 한다랍니다. 해서 보시면 1번 지문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도로에 관한 지정 변경은 말입니다. 어떤 법으로 지정해서 고시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러다 법이 아니어도 우리 허가권자가 위치를 딱 정해서 지정 공고해도 도로 된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반드시 신설 고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도 많기 때문에 되어야 된다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X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X네요.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하지만 도로 폐지와 변경은 반드시 동의 필요한데 도로 지정할 때는 사실상 도로를 쓰고 있다. 또는요 이해관계는 해외 거정으로 동의받기 어려운 상황이면 동의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4번 집 한 번 지문 또 X인 것입니다. 다음에 허가권자가 도로를 위치를 정해서 공고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법이 아니어도 했고요. 또 도로하면 현재 발생이 되어져 있는 도로 말고도 예정 도로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된다, 포함됩니다. 해서 5번 X죠. 이거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14번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죠. 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네요. 해서 보시면 1번 송계, 우리가 옹벽이죠. 옹벽 같은 경우는요 요 지지하는 받침대하고 배수구는 돌출될 수 있다. 이것들 외에는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라죠. 해서 지지와 배수구는 돌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다음에 2번 보시면 건물의 대지는 6m 아니죠. 원칙은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가 원칙이죠. 그래서 2번 또 X입니다. 3번 보시면 자, 우리가 조경 설치 업무가 대지가 200일 다 필요하지만 가설 건물, 특히 시설부지, 즉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 조경 필요 없다는 합니다. 그래서 3번 X죠. 또 4번입니다. 발갑계 5천 이상인 판매 시설들 특정 장소에서 공개용지 설치합니다. 설치하지만 공개용지인데 근데 농수산물 유통시장 새벽시장에서는요 공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외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X네요. 그 다음에 건축물 지표 아래 부분들은 건축선 수직면 넘을 수가 있다는 합니까? 그래서 지표 아래 부분들은 건축선의 수직면 넘을 수 있다 해서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 가겠습니다. 16번 가볼게요. 건축선, 아니요, 다시 왼쪽에 15번 봅니다. 왼쪽 15번. 틀린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연면적 합계 공장 대지가 2천 이상일 때 너비 6m 이상 도로에 3m X죠. 공장이 딱 나면 연면적이 3천 이상이 나죠. 3천. 그래서 2천 아닙니다. X네요. 바로 X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매립된 토지일 때는 성토 등이 필요하다 했었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에서 4m까지 범위 내에서 건축선 따로 지정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보시고요. 다음에 4번 가시면 담장의 지표 위에 부분들은 넘지 못한다. 지표 위에 부분들은 넘지 못한다. 지표 아래 부분들은요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보십니다. 그 다음에 공장 주변에 공원, 광장 등이 있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공장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요 접도를 안 해도 요 사이가 보행자 출입원 제한이 없으면서 건물 건축할 수 없는 땅이 있으면 접도 안 해도 건축할 수 있다는 접도의 예외가 나옵니다. 접도의 원칙이지만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 그 사이에 건축을 못하는 땅이면 어떤 건물이든 접도 안 해도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지부터 맞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 가십니다. 건축선 나왔습니다. 1번 넘어가시고요. 2번 보십니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즉 미달될 때에는요. 도로 경계선 아니죠. 2분의 1 나오면 2분의 1 보이면 도로의 중심선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번 X네요. 바로. 자,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3번 질문. 따로 시가지 내에서 건축물 환경 정비를 위해서 3m 내에서 따로 선도 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건축물과 담장들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못한다. 지표 아래 넘어갈 수 있다. 4번이 맞는 말이죠. 자, 또 도로면에서 높이가 4.5까지 높이에서 창문 열고 닫을 때 넘는 구조이면 안 된다. 5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다 보십니다. 자, 다음 장을 넘어가십니다. 17번 볼까요? 나왔던 기출문제죠. 이거 많이 풀어봤던 문제네요. 그래서 보시면 요 얘기입니다. 우리 대지에서 제외한다라 했었죠. 요거 말합니다. 요거. 그래서 3m 폭이 가지고 있는 도로인데 한쪽에 철길이 있다랍니다. 이쪽 편에 딱 보니까 이런 식의 땅을 가진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이쪽 넓이가 딱 보니까 이쪽이 20m다. 이쪽이 딱 보니까 14m다. 이쪽이 딱 보니까 다시 7m다. 랍니다. 7m다. 이쪽이 딱 보니까 10m라고 합니다. 이럴 때 대지 넓이가 얼마냐 묻습니다. 3m죠. 3m 맞춰야 되겠죠. 1m 더 포함이 딱 되어서 이제 제외된다라고 했었죠. 1m가 가야 3m가 나옵니다. 1m 가야. 그러면 이쪽에서 14에서 7을 빼면 요거가 7이었습니다. 7. 그런데 얘를 뺐으니까 남는 게 6입니다. 6 남아요. 그런데 애매하죠. 잘라보면 돼. 잘라보시면 이쪽이 20m, 7m, 2, 74, 140제곱미터, 이쪽은 6m. 자, 20에서 10을 빼면 나머지가 10 남습니다. 60. 두 개 더하면 200제곱미터인 것이겠죠? 이렇게 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보십니다. 갑은 대지에서 높이가 4m이면서 연면적 90짜리 건물에 신축합니다. 자, 대지가 높이가 4m짜리 건물인데 4m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면적이 9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90이에요. 자, 이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일단 건축 신고 대상 건축 맞죠? 과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연면적 100 이하의 건물의 건축 신고사항이다. 1번 맞는 말이겠죠. 1번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우리가 4.5m까지 높이에서 건축물 지을 때 창문 넘지 못하죠. 이거면 최고 높이가 4m니까 다 넘지를 못합니다. 넘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렇죠? 예, 그래서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문장이죠. 5번 문장. 5번에 관한 어떤 문장이 나왔네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 5번은 X죠. 넘는 구조이면 안 되겠죠. 몽땅 다 넘어서는 안 됩니다. 4.5 밑에 있으니까. 그 5번이 바로 X네요. 그 다음에 또 2번 보시면 도로 밑에 있다 할지라도 배수가 잘 되면 괜찮다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맞죠? 다음에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은 택도 없죠. 해당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2m만 붙으면 돼요. 3m까지 붙었다. 접도 인정해 주겠죠. 그래서 4번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가십니다. 이제 19번부터는요. 구조 안전에 관한 설명이죠. 그 19번 문제는 또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건축선 넘어가고요. 19번 문제는 구조와 설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조와 설비. 자, 우리 건물 구조에 보시면 설계할 때 설계자가 내진 설계, 건축 구조 기준 여기에 부합되게 설계한다라면서 내진 설계의 대상 건물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 근데 목구조이면 3층 이상 했었죠. 그 다음에 13m 높이 이상, 처마 높이 9m 높이 이상, 기둥 간격 10m 이상, 지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 특수구조를 띠고 있는 건축물들, 그 다음에 문화유산급 건물을 지을 때 그렇다 등이 있고 연면적 500 이상일 때 그렇다라고 하는 요 8개 사항들 반드시 암기를 하실 사항이겠죠. 그 중에 묻겠습니다. 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랍니다. 다 됩니다. 다 돼요. 다 되는데 기둥 사이 거리가 8m이면 필요 없죠. 기둥 사이 거리가 10m, 기둥 경간거리 사이가 10m 이상일 때 내진 설계 대상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X네요. 자, 그래서 보시고 이제 기타 설비들 쭉 나옵니다. 20번 문제 볼게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일단 1번 지문부터 바로 X네요. 직통 계단의 어떤 기준. 뭐 다른 말 없으면요. 각 층별로 해서 보행거리죠. 보행거리. 사람들이 서 있다랍니다. 직선이 아니죠. 아니고 걸어갈 수 있는 보행거리가 최대 30m 이하가 되게 계단실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해서 보시면 바로 1번부터 50m X죠. 역시 내화구조이면 50m 강화되는 것이죠. 해서 1번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직통 계단실 입구에 방화문이 한 개 붙어 있다라고 할 때 피난 계단이다. 피난 계단. 또 문이 여니까 하나 더 있더라. 문이 2개 붙어 있더라 할 때 특별 피난이다 했습니다. 특별 피난 계단 해서 보시면 건물이 층수가 5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지하 2층 이하이면 피난 또는 특별로 설치한다랍니다. 근데 11층 이상 되거나 지하 3층 이하이면 특별 피난으로 한다라는 부분 보이시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질문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5개 피난 계단 딱 나오면 3층 딱 나와야 되겠죠? 건물이 1층, 2층, 3층이 있습니다. 3층인데 3층부터 그 위에 공간이 쓰임새가 뭐냐? 공연장, 주점, 집회장, 공주집으로 설 때는 5개 피난 계단 필요하다 합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옥상 광장이든지 또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2층 이상의 노대, 발코니 등이 있으면 추락 방지를 위해서 난간, 1.2m 난간 설치한다랍니다. 해서 맞는 말이죠. 다음에 5번 가보시면 헬리포터 나오면 11층 나오죠. 11층. 헬리포터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인데 그 위에 공간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헬리포터 설치한다. 근데 경사지면 설치 못하니까 경사진 지붕은 요사의 대표공간 설치하면 면제받는다. 요거 용적할 때 제외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21번 문제는 상식이니까 풀어보십시오. 이제 다 설명이 되었던 상황들이네요. 자, 22번 볼까요?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죠. 빛깔 채워라 되어 있습니다. 일단 층수가 63층이면 바로 초고층 건축물이죠. 높이는 200m이지만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됩니다. 초고층 건물이죠. 초고층에서 바로 초고층 보시고요. 이럴 때 피난 안전구역 설치하죠. 어떻게 합니까? 지상층에서 최대 30개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하죠. 그러니까 초고층 30개 층 1개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잡아내시는 문제도 저번 시험에 나왔더랍니다. 해서 보시고 자, 이제 기타 건축 제안으로 갑니다. 자, 1번 문제, 4장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297페이지입니다. 기타 건축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 두 문제까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사항들이 항상 여지를 두고 있는 곳입니다. 자, 첫 번째 1번은요, 이제, 이 말이죠. 우리가 대지가 두 군데 이상의 토지의 용도에 걸쳐 있을 때 국토계획법상의 건축 제한 적용 말고 건축법 적용이라는 법 적용할 때입니다. 이럴 때 보시면 과반이 속하는 쪽의 토지 용도에 따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함 걸쳐 있는데 걸쳐 있는 쪽이 녹지란 곳에 걸쳐 있다라고 할 때는 항상 보시면 각각 따로따로 산정한다. 이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대지가 미간지구라는 곳에 딱 걸치고 있다. 미간지구에 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축법 적용할 때는요, 이때는 걸치는 건물이 나올 때 한해서 이것과 대지 전부가 다 미간지구 제한받는다. 이 말도 아시는 사항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대지가 걸치는데 이제는 요 방화지구라는 곳에 걸치고 있다랍니다. 방화지구에 대지가 걸쳐요. 이럴 때도 요 걸치는 건물이 나올 때입니다. 나올 때 걸치는 건물은 다 방화지구 제한받는다. 그런데 나머지 대지는 방화지구 제한받지 않는다란 말이죠. 또 걸치는 요 건물도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경계선 따라서 방화벽으로 구역을 나누어 둔다라고 한다라면 나머지의 부분은 방화지구 제한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말하는 것이죠. 자, 해서 딱 보십니다. 지금 녹지라는 곳과 다른 곳이 걸치네요. 그런데 이 대지는 각각인데 건물이 보니까 녹지만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요, 다 녹지에 관한 제한만 받겠죠.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대지는 이제 보니까 각각 아닙니까? 각각. 그래서 보시면 답은 간단하게 2번입니다. 2번. 이 건물이 미간지구에 걸치면 요 대지 전부가 다 미간지구 제한받겠지만 지금 딱 보니까 미간에 안 걸칩니다. 안 걸치면 무조건요 분리되어서 이 건물은 녹지에만 제한받고 이 대지는 녹지와 아닌 곳에 각각 분리되어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간단하게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 장을 또 넘어갑니다. 2번 문제를 가볼게요. 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건축물이 미간지구에 걸치면 이 건축물과 대지 전부는 다 미간지구 제한 적용한다. 예.
보셨던 문장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돼요. 2번입니다. 자, 우리 높이 제한도 나왔습니다. 2번 문제. 우리 시군구청장 등등, 그죠? 우리 허가권자들이, 보시면 이제 높이를 이제 가로구역별로 해서 정해서 공구하죠. 할 때 보시면, 같은 가로구역이라 할지라도 높이가 지정할 때 보시면 가로구역, 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이쪽이 100m, 이쪽은 80m 이렇게 높이를 다 발표합니다. 그러면 모든 건물들 그 높이를 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같은 구역 내에도 건축물 용도별로 해서 높이를 다르게 차등을 두어서 지정도 할 수가 있다 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2번 X. 자, 3번 지문은 대지의 분할 제한입니다. 참 중요하죠. 건물이 있는 요 대지가 있다라고 할 때, 요 대지를 건물이 있는 요 대지의 땅 주인이 분필한다라고 할 때, 건물이 남아 있는 요쪽 면이 최소 일정 너비 이상이 될 때 한해서 분할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비가 얼마냐 하니까 주택 짓는 주거 지역 60, 상가 짓는 상업 지역 150, 공장 짓는 공업 지역 150, 녹지 푸른 녹지는 200. 그 외에 저기 시골 농촌마을 기타 장소는 60점부터 미달 분할 검증하겠습니까? 그 말을 무슨 거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주거지역 150 아니죠? 60이죠.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우리가 2층, 건물이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일 때는요, 1조 제한과 공동주택에 따른 사생활 제한 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층이 아니고 2층 이하입니다. 2층 이하. 그래서 높이도 8m 이하이고요. 그래서 X입니다. 또 5번 보시면 우리가 정북쪽 방향의 1조 보호 때문에 정남쪽에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 띄워서 건물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이 건물 높이가 9m까지 이하이면 띄우는 거리가 1.5m 이상이요. 그를 초과하면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고 하죠. 그런데 요 북쪽 땅이 건축할 수 없는 대지이거나 북쪽 땅 주인과 합의가 되거나 또 대규모 사업이면 요 조항 적용하지 않는다 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정남 방향 일조하고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북쪽 대지에 건축할 수 없는 땅이면 이 제한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받지 않습니다.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어렵면 3번 가볼게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자, 1번 문제. 이 문제죠. 방화구역에,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건물이 있다 해도 방화벽으로 구역을 나누어 두면 나머지 건물 부분도 방화지구 제한 받지 않는다라는 그 문장이죠. 해서 보시면 1번 지문 X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이 미간지구와 기타 장소에 걸치면 건물과 대지 전부는 다 미간지구 제한 적용한다 해서 이것이 바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3번입니다. 대지가 녹지와 기타 장소에 걸치면서 녹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친다 할 때 취락지구라는 것은 여기 방화지구 미간지구 일반지구에 포함이 안 되겠죠.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3번은 X인 것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또 4번 가보시면 우리 가로구역별로 이 높이를요, 서울특별시와 인천 등 광역시에서만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시와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1조를 위한 제한. 상업지역은요, 우리 보시면 우리 정북 방향 1조 보호 요것은 말입니다. 주거지역.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1조 보호가 있지 상업지역은 이런 식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X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X네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4번 문제를 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자,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에서만 1조로 인한 높이 제한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1번 맞네요. 자, 2번 보시면 일반 상업지역에서 우리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생활 제한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대지를 동서남북을 묻지 않고 공동주택을 딱 지을 때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요 띄운 거리의 그 높이, 이 높이는요 최대 2배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요. 있는데 요 제한 받는 곳이랄지라도 이것이 준주거 지역이거나 또는요 거기 걸린 상업지역 일대는요 4배까지 완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요, 요 사생활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억나시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보시면 당연히 중요한 높이란 것을 발표할 때 해당 지역의 건축연의 심의를 거칠 것입니다.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아까 봤었죠? 같은 구역 내에도 건축물 용도별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번 질문도 맞습니다. 5번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높이가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도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5번 문제를 가십니다. 특별 건축구역이 등장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한 건물, 잠실, 롯데, 월드, 부산시, 해운대에 더 LCT 등의 아주 특별한 건물이 나올 때는요, 혜택을 줘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특별한 건물의 탄생을 위해서 특별한 건축구역도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장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고, 시도에서 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상 지역이 참 많이 있다. 참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금지되는 지역이 있다 해가지고, 계좌접부에 했었죠.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접도구역과 그 다음에 보전산지, 제가 잘못 계좌접부해야 되겠네요. 자연공원구역, 접도구역과 보전산지는 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요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토지의 종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이것은 제외한다. 그리고 특혜를 준다. 특혜가 뭐냐? 조건이 용공주, 조건이 용공주, 용공주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과 용적률과 대지안의 공지조항과 주택기준 일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미공, 부설, 주차장, 미술작품, 또 공원은 통합 적용할 수가 있게 해준다고 한 부분이 있었죠. 보십니다. 정비하는 사업구역에서 구역 지정할 수 없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X입니다. 참 많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했었죠. 계좌접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있다 X. 3번 특별 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받으면요, 시도지사 등은 30일 안에 심의한다. 좀 길게 심의합니다. 15일 아닙니다. X입니다. X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30일에 심의한다. 그래서 X고요. 자, 4번 보시면 맞죠? 미술 장식. 이 미술 장식이 미술 작품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미술 작품 해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통합 조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특별 건축구역 지정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보는데 용은 제외한다. 토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결정은 제외한다. 했습니까? 그래서 포함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5번 더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다음 장 가시면 6번 문제 특별 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이 어디냐? 라고 되어 있죠. 계좌접부 볼 보시면 1, 2, 3 5번은 아니고 4번만 할 수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법 조항이 있죠. 조건이 용공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보시면 어디겠습니까?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는 말은 없죠. 대지 안에 공진이 있어도 대지의 분할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의 X다 이렇게 더하시면 되는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이제 오른편 가보시면 8번 문제가 특별 가로구역이죠. 특별 가로구역 또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가로, 특별한 어떤 거리 조성이죠. 젊은이의 거리, 카페 거리, 특별한 가로 구역의 어떤 지정을 할 수 있다 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고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다 할 수가 있다 보내겠습니다. 이건요, 도시 지역 안에서도 미관지구란 특정 용도 지구에서의 이 도로, 요 안에서도 인근, 요 지정되어진 도로 인근 장소에 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도로 인근 장소에 정할 수 있는데, 요 도로가 무엇이냐니까, 건리, 보문, 조조, 건축선, 건리, 보문, 조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도로,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문화지구 내의 도로, 조례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도로에서 이 인근 장소에 정할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도로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1번의 건, 2번의 리,
3번이 X죠. 보행자 전용 도로지 자동차 전용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맞고요. 자, 그 다음 9번부터가 이제 건축의 협정 이것도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였죠. 여기입니다. 건축협정. 혼자 하기 힘든 건축을 어떤 특별한 지역 내에서는요, 인근 땅 주인들 뭉쳐서 한 필지로 간주해서 건축이 하겠다. 인정해주겠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이죠. 이 건축의 협정 체결을 통해서 특별하게 건축을 도모로 할 수 있게 혜택을 주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지역. 이 지역 내에서만 협정 체결 가능하다. 그죠? 이 안에서 전원이 다 100% 다 합의, 동의가 되어야 협정 체결을 할 수가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인가를 바꾸라면 바로 착수할 수 있다.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일정 시간 동안 유지를 한 다음에 다시 철거 등을 위해서 이 인가를 또 폐지할 수 있다. 폐지할 때 폐지 인가 신청하는 데에 신청을 딱 해야 됩니다. 폐지할 수 있다 하죠. 이 특별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 주, 존, 제조래죠. 지, 주, 존, 제조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주구 환경 개선, 주구 환경 관리, 존치 지역과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등이 있습니다. 100%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 착수해서 유지할 때 최소한 2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깰 때는요, 폐지할 때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폐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포인트, 네 가지 포인트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9번 문제 보십니다. 지, 주, 존, 제, 조례 있는데 우선 사업구역이라는 말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4번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다음 장을 넘어가시니까, 자, 건축의 협정 맺으면 다시 혜택, 특혜 주면 특혜 주는데, 특혜 속에 보시면요, 이 전체 대지를 한 필지로 인정해서 통합해서 적용하게 해준다. 통합 적용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조대지주 건하, 조대지주 건하, 이것을 통합하게 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조경, 대지도로, 접도관계, 지하청, 주차장, 폐율과 하수구 설치를 통합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 조, 대, 지, 주, 근하. 근데 1, 2, 3, 4번 포함되었습니다. 5번 질문, 대전은 공지란 말은 여기 안 보여. 그래서 이제 X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건축협정 또는 혜택에서 무엇이냐? 바로 1번부터 말해서죠. 협정 체결할 때는 100% 전원 동의, 협정을 깰 때, 폐지할 때 가반수의 동의죠. 그래서 체결할 때는 전원 100% 동의 필요하다. 한 명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X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보시고 3번 보시고 4번 보시고요. 4번에 혹시나 체결 대상 지역이 속한 곳이 시군구에 걸쳐 있다 할 때는요, 과반이 속하는 시군구 중역한테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맞고요. 5번 보시면 폐지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 필요하다. 과반수가 나왔습니다.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고요. 오른편에 가시면 또 결합건축 나옵니다. 결합건축.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인데, 요건 여기입니다. 자, 요건 또 보시면 요 같은 말이 또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결합건축이다. 결합건축. 결합건축에서 이것도 결합건축을 위해서 협정 체결하고 협정을 인가받습니다. 이것도 결합건축 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 특별한 지역, 요 특별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특별한 지역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가 또 제한을 받습니다. 요 안에서 말입니다. 안에서 딱 100m, 요 안에 있는 딱 2개 필지입니다. 2개 필지, 요 2개 필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2개일 수도 자기가 2개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소유자가 100% 찬성한다. 이거 주종이 합의가 딱 되어지면 합하는 것이 뭐냐? 용적률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합하겠다란 바로 그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가를 딱 받죠. 인가를 딱 받으면 4배 역시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착수하면 일정한 시간 동안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깨자, 폐지하자, 철거하자. 나중에 폐지하자. 철거,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할 때는 폐지할 때는 하고 나서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 보시면 지역이 나옵니다. 지역. 참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 상업지역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주구, 환경, 개수 사업 없고 관리 사업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등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기간 30년 이상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지할 때 딸랑 2명밖에 안 2명. 2명에 2명 다 전원. 이때도 전원 합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됩니다. 폐지 신고. 그만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보시면 100m 안에 있는 두 개 필지가 상합적이 있다 할 때 합할 수 있습니다. 있다.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자기 땅에 두 개 있다 해도 합할 수 있습니다. 2번 맞습니다. 맞고요. 3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편입되어진 대지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왜? 뭔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합하면 좀 뭔가 힘들다 할 때 안 할 수 있습니다. 인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좀 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합할 때도요, 그 용적률을 해당 지역에 허용되어진 것에 20%를 초과할 때는요, 공동 심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이 답은 안 띄웁니다. 답은 안 띄고요. 5번처럼요, 유지기한 협정, 우리 건축협정은 20년이죠. 계약건축은 30년. 그래서 20년 X 되겠죠. 또 전원 합의가 되어야 폐지 신고할 수 있다. 전 폐지인가 폐지 신고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가보시면 협정 체결이 가능한 지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랍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에서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만 있다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선 사업이 없습니다. 이쪽은 개선 사업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관리인데 이쪽은 주거환경 관리만 있다라는 또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은 3번 되겠죠. 딴 건 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14번이 이제 기타 건축 제한에서 마지막 사항이죠. 빈집정입니다. 빈집정이 빈집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이제 발생이 되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2월달부터는요, 이것이 딱 다른데 이사갑니다. 이사가요. 빈집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빈집에 관한 특별한 어떤 법률이 또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이것이 딱 보인다. 확인합니다. 확인은 이제 해당 지역에 있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확인을 합니다. 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확인이 딱 되었어요. 딱 되었으면 일단은 1년 동안 지켜봅니다. 1년 동안 지켜봐도 1년 이상 계속 쭉 비어있다 확인 딱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가서 해당 소유자한테 당신 그 빈집 철거하세요라고 철거 등 명령을 딱 합니다. 해요. 명령을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이때부터 6개월 안에 60일 안에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를 딱 해야 돼요. 근데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시군구청장이 7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해준 다음에 직권 철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1년 이상 쭉 비어있다. 빈집 맞습니다. 또 2번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에 조치 이행이죠. 그래서 2번 지문 X가 되겠습니다. 이행 안 한다. 3번처럼 7일 전에 통지한 다음에 바로 직권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시고 뒤에 상도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